자, 24페이지 지난 시간에 8번 하다가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는 개념이 있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 뭐였냐? 플러스 포함된 곡선에 대한 동치 변형이었어. 얘의 동치 변형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더니 루트 AB랑 같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더니 루트 AB랑 다르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와 같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와 다르대. 자, 이 중에서 너네가 적용해야 되는 게 요 2번 개념이 교과 과정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합치면 안 되는 거였어. 됐냐?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합치면 안 돼. 그리고 포인트가 뭐였어? 같지 않다가 있을 때는 등호가 없고 같다가 있을 때는 등호가 있다. 됐니? 같지 않다가 있을 때는 등호가 없고 같다가 있을 때는 등호가 있다. 1번, 2번이 서로 간의 부정관계고 3번, 4번이 서로 간의 부정관계고 2번과 3번은 비슷한 관계다. 됐니? 그래서 이 3번이 뭐라고 그랬어? 등호가 있는 2번과 조건이 똑같다. 됐냐? 그럼 이제 1번은 얘를 부정해서 만들면 된다. 부정해봐. A가 0 이상 이거는 B가 0 이상이다. 자, 마찬가지 4번도 부정해서 찾으면 돼. 부정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큰데 단 조건이 뭐였다고? 둘 다 0이면 안 된다고. 됐어? 이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순화수 포함된 나눗셈. 이것도 네 가지야. 첫 번째 루트 A분의 루트 B를 그냥 합쳐도 되는 경우. 두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합치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합쳤더니 마이너스와 같은 경우. 네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합치면 마이너스 붙인 것과 다른 경우. 어떻게 이해하면 돼? 1번하고 2번은 부정, 3번, 4번은 부정, 2번과 3번은 비슷하다. 그리고 2번이 교과에 해당이 된다. 됐니? 자, 교과에 해당된다는 게 뭐야? 분모가 허수고 분자가 실수일 때였지.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야. 이꼴이 없는 거다. 그럼 3번은 비슷한데 이꼴이 들어가는 거지. 꼴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B만. 그치? 분자는 0이어도 되니까. 분모는 0이면 안 되니까 순호수 개념이고 분자는 0 이상인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이 얘를 부정해서 만들어져. 그럼 부정하면 A가 0보다 크다야. 이꼴은 아니니까. 분모는 0일 수가 없어.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뭔가 크거나 같다는 건데. 얘 부정이라니까요. 그럼 저 경우에는 다 성립되는 거예요? 얘의 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조건이면은 저 1번 식에 있는 저걸 그대로 부호 아무것도 안 먹고
그대로 써도 되는 게 다성립 되는 거예요? 응. 그럼 B가 0보다 작거나 A가 양수거나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저렇게 B로 충분히 아니지 않아요? 왜? B가 양수여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5월이라고 돼 있잖아, 이 녀석아. 그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이 돼요? 5월이니까 5월이란 말뜻을 모르니? 그럼 셋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교집합도 되고 이게 없어도 된다고. 둘이 둘 다 있어도 되고. A가 양수면 B에 영향 안 받는다고. A가 없어도 B가 0 이하면 영향 안 받는다고. 그냥 합쳐도 된다고. 아니 앞에서는 별말 없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는 그런 말이 나와? 너네가 여기서 그 질문을 했으면 앞에서도 5월 할 때 그 질문을 했어야지. 저거보다 이제 좀 더 이해가 안 돼서. 이 조건은 이해된 거야? 네. 근데 저거 좀 보기 힘든데. 근데 여기서는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B가 왜 0보다 작으면 왜 안 돼요? 그 말을 왜 안 했냐? 앞에 형태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야. 네. 이 문장에 대해서 너가 질문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걸 보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질문한 건데 이걸 보고 질문했으면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야 돼. 조건이 저기서 적용되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저거는 좀 이해가 돼가지고 좀 저기서 질문한 거. 너네 시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시계에서 이걸 찾아내는 게 힘들어. 이게 성립할 때 얘의 동치 관계가 얘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힘들다니까요? 안 보여 이거. 쌤, 근데 이거 귀류법 쓰는 거죠? 귀류법은 아니라고 했죠. 네. 간접적. 간접 증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귀류법으로 내는 이게 어떻게 귀류야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식의 다시 부정. 그러니까 1번 따로 2번 따로 하면 저렇게 겹친다 이런 거예요. 1, 2번. 너네들이 알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해서 동치 관계가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알려준 거야. 네. 왜? 그럼 교과 과정에 있는 게 너네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너네들은 이거랑 매칭시켰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먼저 알려준 거고. 얘와 비슷한 관계 찾아낸 거고. 얘네들의 부정 찾아낸 거야. 부정은 귀류법 아니에요? 부정이 왜 기류법이야? 부정은 그냥 부정이지. 부정이 왜 기류법이냐고요. 네. 됐어? 네. 이것도 교과에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한 너네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럼 너네들이 교과에서 잘못 배웠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교과다. 교과의 동치 변형은 얘야. 근데 얘랑 비슷한 관계를 찾아내는 거고. 그럼 얘를 부정 말하는 게 쉽고 얘를 부정 말하는 게 쉬우니까 얘네들은 바로 안 보인다니까. 이거 바로 찾는 애들 거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나도 2번 가지고 얘 찾고 변형하고 변형한다고. 안 그러면 그냥 딱딱딱딱 안 보여 얘네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까서 내면 너네들 다 틀려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부정 말하면 뭐가 되냐? A가 양수거나 B가 음수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0인 경우는 제외가 된 거지. 이것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고 더 명확해지는 거고. 왜 이것만 보면 뭐야? A가 양수고 B가 0일 수도 있잖아. B가 네. 이해돼? A가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B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이해되냐? 그러니까 5월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근데 얘는 A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상관은 없어. A에 대한 얘기는 필요 없어. A에 대한 얘기는 필요 없어. B는 0은 아니어야 돼 라고 붙여주는 것도 더 좋아. 됐어?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야. 근데 너네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거야. 교과 동치 변형. 교과 동치 변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못 외워. 내가 지금까지 실험해봐서 아는 결과야. 많은 학생들을 실험해봐서 아는 결과니까 그 통계치고 보니까는 못 외우더라고. 그냥 한 번에 딱딱딱딱 매칭이 안 돼. 왜? 잊을만 하면 외웠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헷갈리게 외워져서 그래. 뭐만 알겠냐?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힘드니까 교과 부분은 무조건 외워라. 2번 파트는 무조건 외우고 그럼 얘랑 얘가 왜 비슷해? 다르니까 같으려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관계 자꾸 부정 찾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틀리지 않고 너네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P라는 조건은 뭐였냐? A, B가 0 이상인 조건이었었고요. 24페이지에 Q라는 조건은 루트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B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A, B와 같더라. 그럼 루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니까 어떤 경우야? A, B가 0 이상이다. 얘네 둘이 다 0 이하가 되는 거지? 네? 아, 네네. 그 안에 건데. 마이너스 A가 0 이하, 마이너스 B도 0 이하. 따라서 A가 0 이상, B도 0 이상. 됐지? 네. 자, 이제 R.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같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구나. 등호. 같아도 된다고. 분모에는 마이너스 B가 음수고 A가 분자에는 A가 0 이상이다. 됐냐? 따라서 A가 0 이상이고 B는 양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하고 얘 관계 보면 R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R이면 Q이다.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Q이면 P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참인 거 골라봐라 라고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 P는 Q이기 위한 맞아. P는 Q이기 위한 P를 조금 맞춤? 네. 2번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R이면 Q이다가 찾기니까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래 기억과 미음만 맞다. 됐어? 내가 저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그만큼 너네가 저거 되게 어려워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엔드냐 5월이냐 뭐가 등호냐 뭐가 등호가 아니냐 거기가 되게 헷갈려한다. 헷갈리는데 맞으면 운인 거지. 그러니까 저 교과 내용을 통해서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28페이지 증명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서울고는 잘 안 나오는데 상문고 쪽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 단답형에서. 다음에 정의가 무엇인지 쓰시오. 어쩌고 저쩌고 주어지면 그게 뭐 정리인지 증명인지 정의인지 그렇게 쓰는 문제가 단답형 1번에 항상 내기도 하니까 그거 주의해. 자, 거기 읽어봐. 정의 뭐라고 돼 있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한다. 됐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용어의 뜻에 대해서 증명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 그런 것들은 대전제가 되는 것들이야. 기존에 알려진 성질들 하위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기초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용된 증명을 할 때와 기본 증명할 때가 좀 달라. 기본 증명할 때는 정의를 변형해서 증명을 하는데 응용 증명할 때는 기존에 방금 증명된 이론을 토대로 또 다른 변형해서 증명을 한다는 얘기야. 기존에 알려진 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그걸 이용한 증명인 거야. 자, 간단하게 보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그럼 기루법을 써가지고 유리수라고 가정하고서 모순됨을 밝히는 거지. 그럼 루트 2는 이미 무리수가 된 거야. 증명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뭘 물어보느냐?
루트 2 더하기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고요.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이죠. 그럼 뭘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루트 2 더하기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 2는 이미 무리수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네. 그럼 루트 2 더하기 3이 유리수라면 3은 유리수니까 루트 2 더하기 3 이퀄 P라고 놓으면 P가 유리수가 되겠지. 그럼 3 넘어가면 루트 2는 P 빼기 3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P 빼기 3은 유리수 빼기 유리수니까 유리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소 관계돼서 교집합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증명 방식이 좀 달라. 증명,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 한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증명에는 어떤 증명들이 있어?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다. 간접 증명에는 뭐가 있다? 귀류법이 있다. 직접 증명은 두 가지가 있다. P 이면 Q이다를 가정을 변형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 또는 그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대우를 이용한 대우 증명법. 맞아? 그 다음에가 간접 증명법인 귀류법. 됐어? 고1 때는 그 세 가지. 고2로 가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됩니다. 됐나요? 그것도 직접 증명법 중에 하나야. 고1 때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해서 총 세 가지의 증명 방식이 있다. 용어가 다르다는 거. 직접 증명 방식에서 가정을 변형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가 편하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대우 증명법. 그게 안 될 때는 직접 증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쓴다. 됐습니까? 네. 그 세 가지 방식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3번 정리 뭐라고 돼 있어?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한대. 무슨 말이야? 이미 참이라고 증명이 된 명제야. 됐어? 그 명제는 다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공식이라고 너네들이 알고 있는데 공식이 아니라 때우셈 해가지고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본 정리라고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증명이 완성된 거. 여기에서 변형된 정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뭐 렘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변형된 정리고, 콜로렐리 하고서 그것도 또 변형된 정리고 그래.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증명하고 얘네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정리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정리는 다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거기 2번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것도 직접 증명법에 들어가고 3번 귀류법, 그거는 간접 증명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귀류법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맞니? 근데 교과나 예시 문제에서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려 하면 그냥 써야 돼. 딱히 문제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응?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 잡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선생님 아. 표시주관식을 쓰긴 쌤이 그 물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 쌤 그니까 안 물어봤는데 귀류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시는 게 없어가지고 그치.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증명문제 안 내있네. 이게 선생님도 잘 그 이론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니까. 나이스. 돌출.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귀류법은 써도 괜찮다. 근데 가급적 직접 증명을 해라. 네, 그 증명법을 귀류법이라는 걸 안 알려줬으면 그냥. 아니 귀류법을 설명을 하게 돼 있어. 그래요? 저요? 근데 이제 귀류법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는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문제네요.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직접 증명이 안 보여. 그러면 귀류법 쓰면 보이겠다 싶으면 그냥 쓰면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증명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돼요. 자, 30페이지 9번 한번 보자. 세 개의 실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세 근의 절대값 중 적어도 하나는 3분의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음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하면이라고 돼 있어.
결론이 뭔데? 세근의 절대값 중 적어도 하나는 3분의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결론이지. 맞아? 네. 그럼 이제 그것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근의 절대값 모두 3분의 절대값 a보다 작다면 됐어? 네. 그냥 부정을 말하시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냥 증명하면 된다. 자, 이걸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하려는 이유는 뭘까? 직접 증명이 어렵. 그치, 직접 증명이 거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왜? 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네. 자, 10번으로 가봐. 다음은 명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대우를 쓰는 이유가 뭔데? 대우요? 그냥 대우 증명법을 쓰는 이유. 그냥 케이스라만 원래 말하면 있는 거. 원래 있는 게 보기 어려워. 헷갈려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정형인 경우. 부정형인 경우. 자, 부정의 말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많다는 개념이에요. 들어봤니?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는 부정이 있고 불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는 세 가지거든. 단 한 쌍, 부정, 불능. 부정은 뭐 없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말뜻을 잘 생각해봐.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는 단 한 쌍 또는 부정 또는 불능. 불능은 그냥 없는 거. 그치, 불능이 없는 거예요. 부정은 뭘까? 부정이면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앞에 전제가 있잖아.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는 세 가지라고. 단 한 쌍 또는 부정 또는 불능.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식을 아예 못 푸는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그냥 구할 수조차 없는 거.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 너네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설마?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득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너네가 유추를 해야지, 이 녀석들아.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를 못 들어봤냐고. 부정 약간 그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가 없으면 딱 겹쳐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종류가 단 한 쌍,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아니야? 그쵸. 겹치면 그럼 해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해가 없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단 한 쌍, 부정, 불능. 그럼 뭐가 해가 없는 건데? 불능. 불능, 그게 해가 없는 거잖아. 네. 없다 뜻이잖아. 가능하지 않다. 맞아 안 맞아? 가능한 경우가 없다는 뜻이야. 네. 그럼 부정은 뭐야?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자체가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 자체. 해가 무수히 많다. 네. 그게 부정이라고. 네.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개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개에 대한 얘기인데 해가 한 개가 아니니까 뭐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차방정식도 해가 두 개니까 정말 어때요? 해가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부정 방정식. 해가 한 개가 아닌 방정식. 신기하네. 해가 여러 개인 방정식. 정해지지 않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부정형에는 부정이라는 말 뜻은 많다는 뜻이 있다고. 두 번째는 아예 아니다. 아니다. 자, 무슨 말이야? 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보일 때 크지 않아, 작지 않아. 그럼 부정형 문장이 보일 때 이해됐어? 그럴 때 대우 명제를 쓰면 보기가 편해진다는 거고. 반대로 긍정. 많다라는 얘기는 뭐야? 적어도 or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케이스 구분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네.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니까 반대로 보면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보는 게 편하다는 이론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뒤집어서 아예 해가 없는 거 없다. 이건 케이스가 많다요. 지금은 아, 대우 증명법을 쓰는 이유는 뭐야? 주어진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방식이잖아. 그럼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이유가 뭔데? 결론이 계산이 빡세서. 부정형이라서 부정을 하는 거라니까. 긍정형으로 바꾸려고.
케이스가 적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아니다를 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우 아무 때나 대우 쓰는 게 아니라고. 직접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부정형 명제일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보면 편하니까 대우 증명법을 쓰는 것뿐이야. 이해돼? 자, 10번 봐. 결론에 뭐가 들어가 있어? A or B가 짝수, or이라는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네. 그럼 그 개념이 세 가지 개념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A가 짝수고 B는 홀수, A가 홀수고 B는 짝수, A와 B가 모두 짝수. 근데 그것을 부정을 하면 짝수. A와 B가 모두 짝수. 어? 네. 왜 그래 왜 그래? 홀수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네. 케이스가 많은 거에서 케이스가 한 가지로 줄어들었으니까 대우 증명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되냐? 그럼 대우는 뭔데?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걔는 전제죠. 네.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이라는 가정이 되고 근데 저 유제 2번 보는 거예요. 절대 유형 10번 A 곱하기 B가 홀수가 되는 게 결론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출발점이 뭐야? 주어진 명제 대우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모두 홀수이면 가 A, B가 홀수이다 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A와 B가 홀수이면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A는 2M 빼기 1, B는 2N 빼기 1. 왜 빼기 1을 썼어? 홀수니까. 자연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맞아? M하고 N이 자연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2M 더하기 1, 2M 더하기 1로 쓰면 MN을 의미 아닌 정수라고 써줘야 된다. 네. 알겠냐? 네. 거기서 너네들 감점당해서 오니까 증명할 때 조심들어야 돼. 설정할 때. 그럼 이제 A와 B가 설정됐으니까 A 곱하기 B는 2를 묶어내면 나에 들어갈 게 누구야? 2MN 빼기 M 빼기 N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이때 나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A 곱하기 B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증명은 너네가 다 해봐야 돼. 자, 여기에는 지금 비율법이 있어 없어? 없지. 네. 지금 기류법에 대한 가정만 지금 얘기한 거고 직접 증명은 안 해본 거잖아. 기류법을 이용해서. 네. 자, 유제 3번 기류법에 대한 대표 증명 루트 2 무리수인 거 증명 한번 해보자. 루트 2는 무리수다. 증명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뭐하죠? 가정하죠. 가정하자야.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n분의 n 단 m은 n과 서로소고 m은 0이 아닌 거죠. 서로소인 정수라고 써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수인데 자연수라고 설정해도 괜찮은 거지. 양수니까. 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루트 2m은 n이 되고요. 여기에서 2n 제곱은 n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n 제곱은 2의 배수 맞냐? 네. 그래서 짝수이므로 n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n을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2k 단 n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가 등장하면 항상 설정하게 돼 있어. 됐어? 이 말 없으면 또 감점이야.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땡땡땡 1번 됐냐? 그치? 1에 대입하자. 1에 대입.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돼? n 제곱이 2k 제곱 되는 거 맞냐? 네. 그럼 위에 의해서 n 제곱이 짝수 따라서 n도 짝수 따라서
M과 N은 서로소 라는 뭐에?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으니까 무리수이다. 증명끝. 됐냐? 네. 자, 그럼 이거 증명해봐. 루트 3. 증명해봐. 이건 안 될 것 같아. 3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증명을 해봐. 거기 증명 문제들은 얘들아 빈칸 문제로 가려면 너네가 직접 다 서술해봐야 돼. 증명은 손으로 직접 써봐야지 그게 너네가 증명이 된다. 아까 증명해보라고 했던 거 유제 5번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 증명하시고 있어. 저 부산점 있어요. 비 때문에. 빨리 갔다 와. 5번에 쓰라고 하시지 아 불만이 많아. 한 번 더 3번 하면 되지.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 귀찮잖아요 이거 이거 건데 그냥 거기 썼으면 끝난 것이고 뒤에 다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 꼭 5번에다가 풀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 자,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 절대 부등식. 선생님 나간 김에 잠깐 시간 산술기하 평균 서술형에 쓸때 그거 맞대기 어떻게 써야 돼? 그게 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쌤이 말하는 게 A가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노노노노 산술기하 평균이 사용됐어. 네. 이 시계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평균이 사용됐어. 뭐라고 써야 돼? 반 등호는 뭐일 때 성립한다 써줘야 되지. 그래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걸 사용했잖아. 끝. 그리고 두고 성립 조건도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 우리 쌤은 깎을 수도 있으니까 추천 말씀. 뭐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수면이 맞는 거야 원래. 처음 왜냐면 봐가지고. 부등호일 때랑 등호일 때랑 달라서 조건 자체가. 근데 맞잖아요. 그리고 저 성립은 되잖아요. 저 식으로. 원래 쓰는 게 맞아. 좀 훨씬 좀. 응. 근데 왜 이렇게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해? 다음에 저거 갈때 좀 해보는 거지. 한 개잖아요. 응? 화장실이 한 개잖아요. 화장실 계속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인중 화장실 같은 거. 나중에. 자, 절대 부등식 설명합니다. 신기하게 나와요. 적진 않을걸? 네. 자, 절대 부등식에 이용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여기에 교과에는 없지만 참고 삼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조합평균 내용. 이거는 교과에는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것도 교과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보다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문제풀이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자, 또 다른 절대 부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이건 응용이고, 맞니? 하나가 더 있거든.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의 성질이 설명이 돼.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함수를 해야 되니까는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절대부등식은 누굴까? 산술. 기하분의 실수기 있다니까요. 실수? 뭐예요? 모든 실수가 성립한다.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이 가장 먼저예요. 제곱하면 0이거나 0.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해. 실수의 성질을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실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고 있는 듯하지만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이 우선이에요. 저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저거를 변형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내용이다. 실수의 성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보자. 첫 번째, 실수 A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말해봐. 영? 양수, 영. 양수거나 음수예요. 0이거나 음수일 수밖에 없다. 맞니? 따라서 제곱하면 실수 A가 갖고 있는 성질이 추가가 돼. 제곱하면 0이거나 0. 제곱하면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음수가 아니라 할수 아니니까. 2차식이 보이면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 봐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디서 쓰여? 2차 함수에서 최대차수 찾을 때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차수 이론이 여기에서 확장된 거였다. 됐니? 실수 성질이 보이고 2차식이 보이면 완전 제곱에 의한 변형이 우선이라는 거야. 에? 자, 세 번째. A, B. 두 실수 A, B의 관계.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하고 같거나 A가 B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맞니? 자, 여기에서 얘하고 같은 관계는 뭐야? 제곱해도 No. A 빼기 B가 양수다는 성질이지. 0이다. 0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그래서 두 수의 대수 관계를 확인할 때는 뭘 비교해라? 차이를 비교해라. 두 실수 대수 관계를 비교시에는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다. 됐어? 네. 이걸 보고 차이 비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네 번째. 너네가 두 실수 A, B를 A와 B의 부호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이론이 있어. A, B에 대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자, 얘를 합곡관계로 바꿔봐. 합곡관계로. 합곡관계. 합과 곡을 이용해서 두 수가 양수임을 A 설명해. 더하기 B도 양수고 A, B도 양수. 그치? A 더하기 B가 양수고 A 곱하기 B가 양수다. 자, 잘 들어. 이 조건이 P야. 이 조건이 Q야.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이야? 잠시만요. No.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이야? 아, 네네. 뭐죠 이거? 잠시만요. PQ요? 아, 잠시만요. A가 양수. 필요 충분이야? 어떻게 알죠? 허수는 부호로 아예 필충은 실수 비교가 불가능. 아예 허수는 부호 비교가 불가능. 다시
너네 이거 명제에서도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필요 충분이야? 아니요. 왜 아니에요?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야. P면 Q.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왜 안 될까요? 생각해봐야지. 허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해봐야지. 아 허수는 아니에요. 허수는 고비가 아닌가. 그 1 빼기 루트 1이 뭐 있었는데. 너네 다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럼 명제에서 이거 나오면 너네 문제 틀리겠네. 둘 다 양수면 더한 거 양수 곱한 거 양수 맞지? 근데 둘 다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 왜요? 아, 왜 그런 거예요? 허수. 허수는 부호 비교가 불가능해서 부등호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실수면 되잖아. 어떤 1 빼기 루트 1이랑 1 더하기 루트 1이라고 하면은 그럼 무리수잖아. 네, I 붙이잖아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A 더하기 B가 양수. 그러면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가 먼저라니까. 이게 예시를 너가 들으려고 해야지. 안 보고 1 빼기 루트 2i 1 더하기 루트 2i 더하면 비교가 켤레복소수. 켤레복소 성질이 뭐였어? 그리고 둘 다 실수다. 합과 곱이 모두 실수가 되는 게 켤레복소수 성질이었잖아. 그렇죠. 예. 그럼 켤레복소수 시간에 켤레복소수끼리는 성질이 합, 곱이 모두 실수가 되는 성질이었는데 왜 그 생각은 안 떠오르고 연계시키는 건데 A하고 B가 켤레복소수 관계면 합이 양수가 되게 할 수 있고 곱이 양수가 되게 할 수가 있어. 네. 곱은 무조건 양수지. 네. 근데 합은 음수일 수도 있지. 그렇죠. 왜 실수부가 음수가 되면 되니까. 네. 근데 아무 켤레복소수나 되는 게 아니라 실수부의 부호가 양수인. 양수인 켤레복소수.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됐냐? 네. 거짓 기호는 짝대기 두 개가 아니라 짝대기 하나다. 네. 하나는 거짓이 아니지 않아요? 어? 네? 짝대기 하나는 그 명치 아니에요? 참 거짓 명제 네, 짝대기 하나는 명치 두 아니에요? 줄이잖아 지금. 아니 아까 쌤 짝대기 하나라고 짝대기 두 개가 아니라 아, x가 아니라. 네. 자 5번 A하고 B가 둘 다 음수야. 네.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단 필요 충분은 아니야. 됐냐? 자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여기에 A, B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네. 여기에 A, B는 실수란 말이 있으면 필요 충분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무슨 뜻이야? 부호가 A가 반대란 뜻이지. 음수거나 0 하나 아니구나. 아, 무슨 소리야 쟤? 아니 뭘 잘못 봤어요. 뭘 잘못 봤어요. 이거는 필요 충분이지. 예. 예? 오. 그쵸? 네. 이건 필요 충분 맞아? 네. 이건 필요 충분 맞아? 의심을 하게 되네요. 됐니? 네. 자, 얘네들이 너네 어디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야. 어디요? 저 4번, 5번, 6번이. 증명이 저희 그전에 배운 거에 있어요. 응. 2차. 아. 뭐죠? 네? 신분. 아, 네. 최근에 보여줬건. 그만 갔다 오네.
두 분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 두 분의 합이 A분의 양수, 두 분의 곱이 양수. 양수 이거 말고 하나 더 따지지. 이 뭐? A가 뭐가 아니었으면 그거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짜 크고 하나 작다. 네, 커야죠. 왜?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거 말해주려고. 네. 합곡 관계로 바꿨는데 알파 베타가 실수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동치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네.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음수, 두 분의 합 음수, 두 분의 곱 양수, 판별식이 0 이상.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두 분의 곱이 음수만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필요해? 네. 네? 이것도 해야 돼. 네.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두 근이 모두 허수가 될 순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확인해주고 가는 게 원래는 원칙이야. 왜냐면은 같다 하면은 AP가 같은 건데 그럼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끼리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 알파 베타가 얘가 허수라면 B가 0이 아닌 거고 B도 0이 아닌 거죠. 네. 곱해보면 AB 빼기 BB 더하기 AB 더하기 BC의 I잖아. AC. 쌤 있잖아요. AC 됐어? 네. 쌤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2i 1 플러스 2i 하면 음수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야. 플러스 2i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곱했을 때 마이너스 i에 대해서는 음수 양수를 따질 수 없잖아요. 네? 무슨 소리야? i 사라지는데 곱하면 i 사라지잖아요. 응? i 사라지잖아요. 2i 마이너스 2i 하면 근데 마이너스는 오잖아. 마이너스잖아. 살짝. 마이너스 오네. 오 나오네. 네. 이거 뭐 필요하다. 판별식 필요하다. 그지? 네. 이거 혹여라도 필요할 수 있다. 그지? 그렇죠. 됐어? 네. 이것까지 확인하고 가는 얘기야. 각각의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야 필요 충분 요건이 된다. 됐어? 이해돼? 합곡관계로 바꾸는 것까지는 되지만 실수 조건이 필요하다. 이 실근의 부호하고 맞물리는 조건이지. 여기가 됐어? 자, 그 다음 차수를 높이거나 다운시키는 성질로 간다.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커? 근데 양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세제곱도 유지되잖아요. 그치? 거듭제곱도 유지가 되지. 다 해주시면 근데 문제는 뭐야? 돌아오는 게 안 되지. 그렇죠. 돌아오는 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짝수 매수면은 짝수 제곱은 상관없어. 가는 건 되는데 오는 게 안 되지. 네. 훨씬 더 돼요. 오는 게 안 돼. 근데 홀수도 안 돼요. 홀수는 돼. 아니 0보다 작을 수. 이거는 유지가 된다. 아니? 너무 0이 아닐 수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여기가. 네? 작으면은 부호가 달라서 올라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홀수라며. 홀수인데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홀수일 때는 부호에 관계없이 성립해. 그렇죠.
홀수일 때는 그냥 동치관계야. 짝수일 땐 동치관계가 아니고. 아 너네 명제 어떻게 풀었던 거야 지금까지? 저는 이거 좀 되게 신기하네. 난 지금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 너네가 다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명제를 어떻게 풀었던 거야? 그날 컨디션 따라서? 대단하다. 응? 이건 차수에 대한 스토리잖아. 그럼 이게 음수가 되면은 짝수 제곱하면은 부등호가 반대가 되지. 음수래도 홀수 제곱하면은 부등호 유지가 돼. 그렇지? 이걸 이용해서 가족 제곱 문제 거듭 제곱에 의한 대소 비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는 차이를 이용한 대소 비교지. 차이 비교법, 거듭 제곱 비교법. 됐어? 네. 언니, 네. 언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응? 아 맞죠. 네. 잠시만요. 아니 맞아요. 양수끼리는 네. 부호 유지되고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음수끼리는 부호 유지가 되고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선생님 중국어 이건 역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가 차이 비교, 두 번째가 거듭 제곱 비교, 세 번째가 역수 비교예요. 됐니? 안 됩니다. 됐니? 자, 실수 A는 A가 양수일 때는 기준점이 하나가 더 생겨. 맞습니다. 제곱 비율. 이쪽에다 쓰자네. 실수 A가 양수일 때는 아까 실수 A는 기준을 0으로 해서 양수 0음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 네. 이제 양수라고 확정이 되면 다시 기준점이 하나가 더 형성이 돼. 1. 1보다 크냐, 짱입니다. 1과 같으냐, 1보다 작으냐. 됐니? 네.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는 기준점이 또 생겨. 자, 이 경우는 A라는 숫자는 1보다 큰 수니까 A를 곱할수록 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네. 이 경우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A를 곱해줄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네. 이 경우는 A를 곱할수록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지. 이 경우는 값이 0에 가까워. 0에 가까워지는데 점점 부호는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이번엔 누굴 기준이야?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절대값이 대소관계에서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수는 뿔마 1이다. 비율을 이용한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대소관계 확인은 일단 이게 베이스야. 차이 비교, 거듭제곱 비교, 역수 비교, 비율 비교. 이해됐어? 네. 자, A가 양수인데요. A분의 B가 1보다 크대요. 그럼 B는 A보다 큰 거지. 네. 얘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야. A가 크니 B가 크니 물어봤더니 A가 양수고 A분의 B가 1보다 크면 A가 B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두 수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아, A가 B보다 작군요 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게 제일 고급이야. 제일 어려워. 잘 안 쓰여. 그래서 알겠니? 근데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비율 비교법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확률이 높아질수록. 저 네 가지까지 해가지고 아,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는 느낌을 잡아봐야 돼. 이해됐어? 네. 자, 얘네들이 적용된 실수의 성질이 적용된 절대부등식에 교과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 여기서 쓰이는 문자인 A, B, C는 다 실수가 될 거예요.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얘는 0 이상이다. 처음 맞았나? 당연하죠.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또한 0 이상이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니? 이게 왜 그래? 그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너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B 아직 나 실수 성질밖에 얘기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실수 성질 첫 번째는 그냥 제곱선 영수 제곱이 보이면 뭐 해라? 완전 제곱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봐라. A 더하기 B 이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보는 거잖아.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3분 2 4분의 3분 2 제곱 둘 다 0보다 그럼 크거나 0 이상이고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잖아. 네. 그럼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둘 다 0인 거지. 네.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B가 0이니까 얘도 0인 거지. 됐어?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A 마이너스 2분의 이 두 개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에서 사용되는 공식 중에 하나 맞아 안 맞아? 세 번째, 인수분해에서 봤던 거 맞니? 네. 이거 어떻게 변형됐었어? A, B, 2분의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실수고 2차식 계열이니까 일단 뭐 해봐라. 완전 제곱으로 변형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뭐가 된다? 0 이상이다. 등호 조건은 언제다? A equal B equal C일 때다. 맞니? 얘도 0 이상이야. 맞아? 네. 똑같아요. 그 위에 거에서 이거로 바뀌잖아. 그럼 등호 조건은 언제? A 더하기 B가 0이고 B 더하기 C가 0이고 C 더하기 A가 0일 때인데 잘 들어. A 더하기 B가 싫어. 셋이 다 더해요. 싹 다 더하면 E, A, B, C. A, B, C 합이 0이고 네. 이거 대입하면 C가 0 나오지. 네.
따라서 나머지도 다 0 나와. 등호 조건 언제? A 이퀄 B 이퀄 C 이퀄 0일 때. 등호 조건까지 너네가 다 생각하고 가야 돼. 알겠니? 자, 2차식 계열이 보이면 뭘 이용해라?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봐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여기서 나오는 이겁니다. 됐어? 네. 자, 여기까지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만큼만 얘기해줬어도 너네들이 나머지 건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너네가 교과 과정에서는 잘 쓰이진 않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실수 성질 이용한 절대부등식이 있고요. 산술기하 조화 평균이 있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고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프 이용하는 방식. 맞아? 네. 이쪽 관련돼 가지고 너네가 볼록과 오목을 구분하는 방식까지 가야 돼. 맞습니다. 저것까지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 절대부등식에 해당되는 거의 한 95% 이상 이론은 다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함수 그 2차 함수만 자주 나오죠. 너네가 배운 게 2차 함수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완전적으로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너네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게 맞아. 이거랑 이거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그냥 참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더 중요해져. 중요도가 이쪽으로 바뀌어. 왜? 이쪽은 많이 연습을 하니까 그냥 익숙해졌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절대값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그냥 완전적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한 겁니다. 2차식 계열하고 똑같은 거라서. 자, 문제로 확인하자. 11번.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 골라봐라. 단 A, B, X, Y는 실수다. 자,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라. 넘겨서 완전적으로 시키는 거. 얘가 0 이상인지 확인해라. 근데 얘는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었다. 그래서 땡큐지.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라. 2 루트 AB보다. 이거 무슨 평균이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땡큐가 되는 거고. 아직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산술 기하 평균하고 다른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해야 돼서.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라. 이항하면 뭐로 바뀌니? A 빼기 B의 제곱 완전제곱으로 바뀌니까 0 이상이 맞더라. 4번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라. 4AB보다. 이항하면 A제곱 빼기 4AB 더하기 5B제곱이 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할 거야. 2차식이니까 뭐 확인해라? 완전제곱으로 바꿔봐라. 이 두 개 가지고 바꾸면 A 빼기 2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제곱과 제곱이 합이니까 0 이상일 수밖에 없더라. 5번. 맞아요. 5번도 맞는 거죠? 이거 조건이 그럼 틀린 게 없네? 조건이 있죠. 근데 5번에 같으려면 조건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상관없고. 그래요? 그럼 틀린 게 잠시만요. 2번? 했는데 2번 AB가 양수. 그렇지. 양수 조건이 없는데 탄소기가 썼으니까 틀린 거죠? 말했는데 그
식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장님 다녀오겠습니다. 됐어? 전체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이나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12번. 일단 문풀로 가보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자, 맨 끝에 보니까 최소 물어봤어. 양수 조건이 보이고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하는 문제면 99%는 다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하게 돼 있는 거다. 여기는 호시물이 표시를 써도 되는데 99%는 그냥 산술기하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표시가 보이면 표시를 써도 돼. 근데 일단 산술기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쓰려고 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전개부터 해줘야지. 전개해주면 10에다가 A분의 4B와 B분의 4A가 나오죠. 됐니? 얘만 변수지. 그럼 A분의 B와 B분의 A가 범위를 갖는 거지. 두 양수의 역수 합에 대한 얘기지. 맞아? 그럼 뭐가 된다? 2 이상이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맞아? 그럼 얘가 뭐 이상이 된다? 8 이상이 되고 최소값이 18이 될 수밖에 없더라. 아니,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적용한 이론밖에 없어. 자, 이거를 산술기하를 안 쓰고 이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얘를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 루트 A 제곱, 루트 2B 제곱, 그러면 다 양수님 상관이 없죠. 루트 A분의 2의 제곱, 루트 B분의 2의 제곱. 자, 그럼 A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루트 반수였다니. 얘네들이 다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조건이 돼버려? 실수 조건은 코시 슈왈츠 분식이 되는 거지. 네. 그럼 크거나 같더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곱한 거. 그럼 얘네들 곱하면 루트 2. 얘네들 곱하면 2루트 2.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18이거든. 이게 코시. 네. 이해됐어? 예. 산술기하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코시야. 그 코시를 쓸 때는 저렇게 바꾸지만 실수 조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 그럼 부호가 주어지면 그냥 아무 데나 혹시 써도 되죠? 응? 부호가 주어지면 애초에 실수니까 그냥 써도 되죠. A, B 예를 들면 저런 조건인데 루트가 들어가면 네. 상관없어. 근데 코시는 활용하면은 좋기는 한데 할크쌤이 그 쓸 거면 증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근데 잘못하면은 산술기하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코시 쓰다 보면 그게 단점이야. 분호 얘 둘 다 써봐야 돼. 그래서 할 때는 둘 다 해봐. 알겠니? 자, 산술기하와 코시 슈왈츠 분식이 문제 자체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너네가 다 풀 수 있는 이론이 된 거야. 됐냐? 예. 일단 1차 진도는 마무리가 된 거다. 와,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